네, 지금부터 26학년도 대비 저희가 무기도 했고 물리도 했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제 전공인 분석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자. 오늘 순서는 크게 강의 교재 및 구성 소개 먼저 해드릴 거고, 강의 이설의 진행 방식 순서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분석화학의 이설의 평가 영역 및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오늘 할 게 이제 산염기죠. 맞죠? 산염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교재 및 구성.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1판이 제가 2002년에 만들었어요. 월드컵 때. 2002년에 월드컵. 그래서 다 합쳐서 제가 총 4번에 걸쳐서 이제 수정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18년도에 제가 한 겁니다. 저희 교수님한테도 그거는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잘 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제 걸 의뢰를 하셔서 제가 그 해 전부 다 보내드렸고, 그러니까 파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수님들이 각 대학에서 제 자료를 이용을 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문제가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부터 하게 될 게 이제 산염기, 평형 및 적정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완충 용액이죠. 맞죠? 그 다음에 산염기, 적정에 관계돼서 무슨 분석, 애널라이트, 분석 물질을 정량 분석하는 구도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거고, 일양성 자산, 다양성 자산,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적정하는 틀을 저희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는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근데 지금은 계산기가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유스타 범주 안에서 적절하게 답을 구할 것인가? 당연히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겠죠. 근데 그 합의가 해리스가 됐던 스코그 책이 됐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리스 책은 아예 없고요. 스코그 책은 일부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석화학의 이설이 전공을 통해서 저희 실험실 실험자 기기가 미국 FDA 기준에 저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 메소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놈이죠. 네. 우리나라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다 돼 있는 형태가.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뭘 배울 거다? 친전, 평형, 그거에 따른 적정을 볼 겁니다. 모든 구도는 뭐의 개념을 통해서 일반화한다? 산염기의 개념을 통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내용들이 사용이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온성 화합물 중에 물에 잘 녹지 않은 난용성 염이라고 하죠. 그것들의 용해도. 맞지? 그래서 용해도 평형에 대해서 저희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를 적용하는 파트, 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는 뭐죠? 양성자계죠. 그거 말고 비양성자계를 사용하고 있는 루이스 산염기, 계통을 통해서 하게 될 이제 착물 형성을 통해서 용해도 이설의 증가 파트, 역시 마찬가지 용해도 계산이 되겠죠. 그 두 개의 파트를 좀 자세하게 저희가 볼 겁니다. 그 다음 음법 적정이라고 하는 모호법, 고랄법, 화산수법에 해당하고 있는 적정, 그 다음 산염기 적정의 이셀 곡선을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서 우리는 침전 적정 곡선도 저희가 볼 건데, 주요하게 더 볼 거는 나중에 전이차법에서, 정교학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 EDTA 적정도 마찬가지. 분석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이건 뭐죠?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타겟팅이 뭐죠? 양이온이죠. 그래서 EDTA를 통해서 이거는 침전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무슨 상태? 수용의 상태를 통해서 안정한 착물을 통해서 애널라이트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거를 적정을 해보려고 해요. 적정 중에 가장 어려운 적정이 EDTA 적정이에요. EDTA 적정은 전날부터 미리 시약을 준비해야 돼요. EDTA 시약 자체가 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8시간 이상 방치를 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약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적정의 꽃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념이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정 곡선의 이해도 마찬가지 산연기 적정에 해당해서 강산을 강연기로 하는 파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산화하는 반응과 무슨 화학이에요? 전기죠. 전기화학. 전기화학은 여기 보면 기본 파트가 있고요. 기본 파트가 있고 여기 응용 파트가 있죠. 두 개. 근데 이 응용 파트는 저희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특히나 응용 파트에 해당해서 여기 전압전류법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리스 책에 대해서는 딱 한 페이지 남아 있고요. 알겠죠? 물론 스쿠그 책은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내려면 교수님이 이 전공을 해야 돼요.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전공자가 출제위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낼 수 있다 없다? 못 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신규로 들어오신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올해가 3년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분석학 교수님은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주심하고 부심 중에 부심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재작년에 한번 사고 쳐가지고 정기분해 냈죠.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정기분해 냈는데 시험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실험이에요.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그냥 그래 낸 거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전공은 없는 실험을 내면 안 되거든요. 오차가 대단히 크다는 걸 이미 밝혀져 있는데 그런 실험을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작년은 바뀌어서 무리 없는 시험 문제가 그냥 안정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평이한 시험 문제였죠. 분석하기. 어찌됐든 그분이 만약 들어가시게 된다.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손 안 댈 거예요. 아시겠죠? 요 두 개 파트는. 저는 여기를 하기를 원해요. 너무 근질근질해. 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근데 예전 수업 분위기를 하면 조용해요. 수업이 끝나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면 여기는 반응 속도론 파트거든요. 여기는 반응 속도론 파트. 그래서 유체역학에 대한 반응 속도론을 배워야 돼요. 조용해지죠, 분위기가.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부합하는 걸로. 그래서 산화는 반응식 완결하는 거하고요. 맞죠? 무슨 법으로? 반쪽 반응식법으로. 맞지? 그래서 산화전급, 환원전급. 됐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뭘 하죠? 전지를 구성하죠. 맞지? 그래서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를 알고 싶다. 그래서 평형상수를 알려져 있는 표준환원 전위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 실험이 필요 없죠. 두 번째는 한쪽 반쪽 전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평형 반응이 있다. 알겠죠? 그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구하겠다. 그거는 측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시험 문제에 해당해서가 뭐였어요? 그냥 주어진 데이터 이용하는 거였죠. 맞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아예 저희 문제풀이반에 나왔던 시험 문제하고 아예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예 데이터가 똑같은 게. 그래서 학생들이 놀랬다고, 오씨, 이거 베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베낀 게 아니죠. 제가 먼저 냈고 거기서 나중에 베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지? 타당하죠. 그거는 누가 냈든 관계없이. 됐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절대로 배우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피의 전공자 교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워도 안정적으로 배웠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배워야 돼? 전문가. 응?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초 원리하고요. 알겠죠? 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알겠죠? 실제 뭐 하는 것처럼 실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묘사를 해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시뮬레이션 그림도 보여드릴 거고 유튜브 화면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실험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시험 문제 쭉 나오면 벌써 머릿속에 동영상처럼 흘러가잖아. 그럼 시험 문제 푸는 게 너무 뭐예요? 쉽죠? 시험 문제 글이 나오는데 동영상처럼 흘러가면 그치, 여기서 뭘 유의해야 되느냐, 안명철이 뭘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치? 그럼 그거 쓰면 답이야. 알겠지? 중요한 게 뭐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기들이 있을 거예요, 분석.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알겠죠? 그리고 분석 중에 제일 중요한 분석이 뭘까요? 원료 분석이 있을 거고요. 중간체 분석이 있을 거고요. 완성품에 대한 분석이 있을 거야. 모든 분석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완성품이죠. 맞죠? 그럼 완성품은 대단히 뭐하게 하겠어요? 정교하게 할 거란 말이지.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크로마토그래피가 28대가 있었어요. 한 대당 1억 5천이거든요. 예, 꽤 비싼 기기인데, 그치? 근데 보통 기기로 하면 그렇게 비싼 기기는 아닙니다. 그거의 관리, 운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다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문제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변이를 바꿔줘야 되고, 그런 요소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시험 문제가 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은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첫 번째, 매일매일 사용하는 메소드. 그래서 매일 아침에 뭐해? 원료 가지고 실험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제품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원료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기본적으로 뭐야? 적정이죠. 맞죠? 그래서 적정에 대한 구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맨 마지막에 최종 생성품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뭘로 한다고요?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정량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과정들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하다 보면 실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뭔가 문제가 노출되잖아.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컬럼 바꿔라.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 컬럼을 바꿔라. 왜 이걸 컬럼을 바꿔야 되겠는지. 어떤 뭐가 있어요? 조건들이 있겠지. 그 수치들이 내가 원하는 거의 규정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럼 개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규정을 삼고 있는 수치보다 높은 수치로 수정을 했다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에 해당해서 개념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로 나와요? 시험 문제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분석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매일 하는 실험. 두 번째, 내가 잘 몰라도 중요한 실험. 알겠지? 근데 매일 하고 중요한 실험이 뭐예요? HPLC거든.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HPLC도 그 기본적인 개념은 GC의 개념을 통해서 발현됐어요. 그 GC의 개념을 통해서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초 원리에 대한 수학적인 틀을 만들어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도 차근차근 이해하고 개별적인 속성도 있겠죠? 그 개별적인 속성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됐죠? 이제 빛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분자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하는 실험은 뭘까요? 실험 시약이 들어오잖아요. 매일 하는 실험은 일단 pH미터 측정하고요. 다시요? 뭘 측정한다고요? pH미터로 pH 측정합니다. 두 번째요. 만약에 수용액이 녹는다면 뭘 해요? 걔네들의 있을 칼라를 봐요. 처음에 눈으로도 보죠. 두 번째는 뭘 봐요? 흡수 파장을 봐요. 흡수 파장이 다르다는 면 이건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그럼 돼, 안 돼? 나는 전부 다 10스텝을 가야 되는데 2스텝 갔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람다 맥스가 275 나노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292 나노미터가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기기가 안정하지 못하던 아니면 지금 합성을 잘못했다. 그러면 합성을 잘못했다고 보이려면 항상 그 기기는 뭐가 돼야 돼? 안정해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뭐 한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로 와서 원래 있을 파장을 그대로 잡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알겠죠? 그때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를 이용해서 K2CR2O7 기억나시죠? 중크롬산 칼륨. 그걸 이용해서 흡수 파장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야? 지금 나온 물질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을 해. 그거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려요. HPLC는 전체 이슬을 확인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앞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한 다음에 HPLC를 찍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공정을 스탑을 시켜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분광법? 분자분광법은 매일 하는 실험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제가 회사에다가 포민서 냈다가 지금까지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바로 원자분광법이에요. 저는 원자 방출분광법을 썼거든요. ICP 이용해서. 이번에 나왔죠. 유도결합 플라스마. 근데 메소드가 나오지 않고 그냥 정량적으로 몇 차 함수하는 거. 그냥 1차 함수하는, 알겠지? y 이퀄 ax 플러스 b에 해당하고 있는 타입 산수 문제가 그냥 나왔어요. 그럼 계산만 하면 되죠, 그거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원자 분광법이 1년에 한 3번 해요. 1년에 몇 번 한다고? 3번 정도. 완성되어 있는 제품의 등록이나 특허를 갖다가 하는 경우 그때나 합니다. 그건 자주 하는 실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여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안 나온 지가 벌써 연도로 본다면 거의 한 13년, 1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분광 분석법은요, 4년 전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요거는 나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겠죠? 근데 내용이 어려워요? 겁나 쉽다라는 거지. 비어 법칙.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다 배웠던, 그렇지? 맥주 한 잔 마시는 법칙. 그래서 농도에 대해서 흑광도 신호가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에 있어야 될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정성과 정량을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는 건 정량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기기라고 하는데 시험으로는 둘 중에 어떤 게 빈도가 높다? 이게 90%면 이게 한 10%. 뭐 올해도 마찬가지 크로마토그래피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크로마토그래피 또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뭐라고 했지? 매일 하는 실험. 그 다음 중요한 실험인데 매일 하고 중요한 실험이니까. 알겠지? 동의하시죠? 그리고 변별력은 이건 그나마 뭐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너무 쉽잖아. 근데 요거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무슨 말인 것조차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286부터 썼거든요. XT부터 이거 디스켓에 부팅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도스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책으로 공부하죠.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책으로 공부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르죠. 직접적으로 뭐 해봐야 알아. 써봐야 아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고 분석화학책을 읽었어요. 기기를 읽었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매뉴얼 읽는다고 해서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기기조차도 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잘해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전적으로 실험을 잘해왔던 사람한테 그 감도 익히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게 시험이 나오고 어떤 것이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엄하게 분석화학책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분석화학 열심히 공부했고 외웠지만 시험을 잘 못 보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석화학은 공부하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요. 신기하죠? 다른 과목은 공부하면 기억 남는 게 많거든요. 분석화학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석은 실전 사항에 대응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이 나한테 뭐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는 대응하면서 거기서 촉발하죠. 그렇죠? 그럼 뭐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이거는 뭐에 부합하는 거니까 이 실험을 뭐에 따라서 한다? 일양성자산이냐 이양성자산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는 뭐뭐뭐 시약들을 다 준비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까지 완성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서 쓰면 또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루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저한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회적인 합의니까 처음에는 이해보다는 먼저 뭐 해야 돼? 숙지하고 있어야지. 몰라도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서서히 왜 그런지의 의미를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하면 머리 터지잖아.
조금씩 조금씩 열면서 수학적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구나. 그럼 나중에는 그게 한 몸이 되겠죠. 그럼 대략 그 시기가 4월, 5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감이 전체적으로 무르익어요. 그럼 나중에 7, 8, 9월 달에는 책을 보는 것보다는 그 숙지되어 있는 사항의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조금 더 규격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돼? 아, 요 문제 나왔어? 그럼 이렇게 푸는 거. 요 문제 나왔어? 이건 이렇게 풀어. 누가 볼? 이거는 이렇게 풀면 그건 아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죠. 왜? 그 앞에 있는 이만큼의 있어의 시간의 역사를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분석쟁이는 친절하지 않아요. 레벨이 맞지 않으면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그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분석화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뭐라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얘기해봤자 나한테 손해거든.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게 뻔한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한다고. 내일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분석학은 잘하거나 100 중에 한두 명 못하거나 99나 9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위쪽에 맞춰주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럼 분석학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겠느냐? 적은 점수를. 양론의 계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론 계산 손으로 직접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 절차들이 있겠지. 그걸 잘 지키면서 해야 되겠죠? 맞죠? 저는 복잡하게 풀어볼래. 근데 답이 이유수적 관점에서 똑같다면 그럼 바보 아니에요? 어차피 계산기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 맞지? 우리는 분석하고 있는 거는 자연계에 있을 실제 진짜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수적 관점에서 사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유수적 관점에서 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기가 없는 상황에 허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초적인 뭐부터 양론부터 농도 계산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히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액의 제조, 희석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 그것부터 용액을 제조를 잘못해 버리면 뒤에 거 실험 아무리 잘해봤자 어때? 의미 없죠. 맞죠? 그러니까 앞에부터 잘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원투에 나와 있는 2점짜리 용액의 이설의 제조 용액 파트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교사 자격증 있으니까 수능 사이트 들어가면 EBS 들어가면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 교재. 그렇잖아요. 설마 한 번도 안 들어간 건 아니겠지? 모습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설마 그걸 서점에 가서 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작년도 거는 다 무료로. 여러분 교사니까 자격증이 있잖아. 자격증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은 안 됩니다. 학생은 사야 돼요. 네. 그 다음 데이터 통계 처리. 이게 분석화학에 있을 기초 파트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유가 뭘까? 통계 처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그렇지? 그래서 분석학에 있을 기초에 대한 이 특강은 제가 4월과 6월 사이에 한 번 할 겁니다. 알겠죠? 초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분석화학에 있을 전반적인 지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 분석화학이 지식이 없는데 데이터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본인만의 중고가 없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눈이 없잖아. 해놓고 나서 이거 보면 별거 아니네. 이거 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는 통계 처리를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 학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부터 배워요? 이거부터 배우잖아. 그러니까 뭐처럼 들려요? 분석하고 내가 공부할 학문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왜 이렇게 어려운 것부터 하지? 어려운 게 아니라 루트를 잘못 들어간 거야. 이 통계 처리는 보고서 쓸 때 맨 마지막 하는 단계잖아. 그럼 앞에 있어야 선행되어 있는 단계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배워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따로 논다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4, 6월
중간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들으시면 어려운 거 저 안 해요. 알겠죠? 가장 보편적인데 그냥 이렇게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대. 여러분 교육학과 하면 통계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 통계에 해당해서 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해요? 그냥 공식이 이거라니까 이걸 쓴다고 하잖아.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량점에서 적정 곡선의 급격한 변화가 이해되지 않아요. 이건 고등학생이 얘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학생이 얘기했다면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적정 초기, 당량점 이전, 당량점 이후를 봤을 때 당량점 이전과 당량점 이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를 우리가 무슨 점으로 찍겠다. 단일한 점으로 찍겠다라는 얘기지. 맞지? 근데 그거를 무슨 함수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인 p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극적인 변화래요. 마이너스 로그를 어떤 값에 걸어주면 그 변화는 작아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 값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변화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중요한 건 당량점 이전과 당량점 이후의 개념을 알아야 당량점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확률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량점 이전은 애널라이트 분위기죠? 당량점 이후는 미반응의 타이트런트 분위기잖아. 맞지? 그거를 통해서 무슨 농도가 결정된다. 수소이온 농도가 결정된다는 개념이 되겠지. 맞지? 당량점은 어느 것도 과하고 부족한 게 없잖아. 그럼 뭐밖에 없겠어?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 물밖에 없겠죠. 꼭 용매만 있는 조건처럼 보인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용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특별한 한 자리밖에 없죠. 난 설명 진짜 잘한 건데. 그지? 우리는 분석화학을 보려고 하는 건 용매에 있어의 조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뭐에 대한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야? 용질의 특성을 보려고 해. 그럼 당량점은 강산을 강염기로 하는 거나 용질의 특성이 안 보이는 자리라는 뜻이야. 알겠죠? 아, 그렇잖아. 그죠? 네. 나는 평형의 체계적인 처리를 미치도록 너무너무 어렵다. 미치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난용성 염에 해당해서 문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분석하고 물리학에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아류라고 했고 응용 파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잡한 자연계에 있어의 현상을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게 물리화학이고 그걸 정량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게 분석화학이에요. 맞죠? 그러면 복잡한 거를 모아는 틀을 만들었어야 돼. 단순화시키는 과정들의 합의를 따랐어야 되지. 근데 그 과정 없이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다양한 책들이 어떻게 합의를 봐서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쫓아갔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공부를 무슨 책으로만 했다는 얘기야? 분석화학에 해당하고 있는 개론서인 해리스 책으로만 했다는 얘기지. 해리스 책은 Fundamental Analysis Chemistry예요. 맞죠? 의미가 뭐죠? 분석화학에 있을 기초라는 책이야. 그건 전반적인 내용들에 있을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돼 있을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책을 그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책들을 다양하게 섭렵했어야죠. 학부 다닐 때.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체계를 제가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합의잖아요? 저만의 있어의 메소드예요? 아니죠? 그 합의에 따라서 푸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만 하면 그 유형에 따라서 문제만 뭐 하시면 돼? 해결하시면 돼. 그게 10개도 안 돼요. 몇 개도 안 된다고? 10개도 안 돼. 10개 중에 뭐 하는 거야? 우리 시험 문제. 용의도 문제 나오는 거야, 그냥. 알겠지?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수능할 때 4, 5천 문제 이상의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10개 정도는 해줘야지. 그치? 그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4점은 맞는다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12점에서 14점밖에 안 나와요, 분석화. 그럼 용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EDTA 적정 방법에 있어야 종류의 차이점이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EDTA 적정은 요즘 보니까 학부생들이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실험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줘야 되고 제가 요거는 유튜브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딱 보입니다.
그래서 금속 이온 지시학을 통해서 어떻게 딱 색깔이 발현하는지 딱 봐. 아, 이거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벌써 실험이 쫙 그려지죠. 눈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종말점에서 어디서 어디로 색깔이 변하는지.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형태를 통해서 합니다. 직접 적정은 창문형에서 유리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슬의 실력을 갖추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지식이 뭐라고 했죠?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지식이 없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분석화학이 요즘에 2학기로 하나요? 2학기? 그러면 2학기에 1학기의 끝이 어느 정도 되죠? 어디서 끝나요? 1학기가. EDTA에서 끝나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화환원, 그 다음에 전기화학 파트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EDTA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화환원과 전이차법으로 하면 다시 EDTA가 또 나오거든요. 전이차법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죠. 왜 이제 여름방학이 있었고 공부 열심히 하죠. 우리 참 대학 다닐 때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EDTA가 이해가 안 가는 거나 앞에 산염기하고 침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야 되는데 해리스 책으로 공부했으면 단점이 있어요. 침전이 앞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수님이면 뒤에 거를 끄집어 와서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이차법 들어가면 이제 꼬라박죠. 그냥. 그래서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에 의존하기 시작해요? 교수님의 시험 문제 족보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보다는 이거 나왔대, 이건 안 나온대. 그럼 이것만 열심히 외워야지. 그리고 학점 받는 데만 치중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유기화학은 그래도 좀 남지 않았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왜 분석화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웠는데 남는 게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분석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화학의 아류예요. 물리학적인 지식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분석화학의 개념들이 보인다고요. 근데 물리화학을 3학년 때 배우는데 분석화학을 2학년 때 배워버리니까 흐름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는 분석화학을 4학년 때 배워요. 무기도 마찬가지 4학년 때 배워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물리화학의 이슬에 의존하는 두 개의 과목인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2학년 때 분석화학을 배워요. 저는 6인이 1학년 때부터 배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네. 근데 분석은 웬만하면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3학기, 2학기? 이 정도부터 배웠으면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요즘엔 필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선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선택도 안 하겠죠? 너무 계산이 많으니까 짜증나기 시작하잖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네. 산화는 적정에 있어서 실험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있으면 이제 글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는 글이 잘 읽혀지지 않고 그게 하나 있어서의 체계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에 해당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야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또 이걸 할 때는 표준산화제, 표준환원제에 해당해서 우리가 뭐 한다? 적정을 하고 요거 앞 단계 예비산화, 예비환원 단계에 해당해서 흐름들도 있어요. 그런 각가지 중간중간에 특별하게 들어간 요소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정리하는데 2시간이면 끝나요. 알겠죠? 네. 전기화학으로 평형상수 구하는 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반척전지 이용하는 거, 한쪽 반척전지에 내가 원하는 평면 반응이 있는 거. 크로마토그래피 처음 봐서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처음 봤는데. 그치? 하고 싶어. 막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하고 싶은데? 기기도 보고 싶고? 아닌가? 여러분 장난감 처음, 나 저거 살래. 장난감 처음 봤을 때 두려워해요? 아니지. 근데 왜 두려워해? 내가 가지고 놀 건데. 나 가지고 놀 대상이잖아. 그치? 처음엔 낯설겠죠. 처음에 장난감 하면 이거 어떻게 변신되는 거야? 막 하다 보면 변신되죠. 그렇죠. 만져봐야지. 그치. 만져봐야지. 접해봐야지. 그래서 추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의 원리도 배울 거고 그 바탕으로 해서 개념적으로 체계적으로 상승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실험을 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 또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도 물어본다고. 우리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크로마토그램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또는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그게 실제로 뭐 한다?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알겠죠? 분석화학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정확해야 되고요. 정밀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신속해야 돼. 크로마토그램이 나왔는데 하나는 3분에 나왔어요. 하나는 5분에 나왔어. 하나가 20분에 나왔어. 느낌이 어때? 20분이 너무 뒤에 나왔죠. 그럼 이거 땡기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아, 이거 땡기고 싶지 않냐고. 맞죠? 그래서 GC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온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앞으로 땡겨진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물리가 됐던 무기가 됐던 똑같아요. 평가원에서 출제가 하는 거죠. 가장 빈도가 높은 파트가 뭐가 될까? 산염기. 그중에 오늘 얘기할 pH 완충 용액과 1양성자산, 2양성자산, 적정. 그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난염성 염에 해당하고 있는 뭐 용해도 계산. 그다음 EDTA 있어야 적정. 요 세 개 중에 몇 개가 나온다? 보통 두 개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 EDTA가 시험 문제는 주로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디로 나와요? 전이차법과 연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이차법과 연계해서 나왔던 겁니다. 전기화학에 의한 평형상수에 있어 이렇게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 분광상도법, 기기인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맞죠? 그래서 영역별의 있어의 출제 패턴은 선생님 어디서 시험 문제? 이게 끝이야. 사실 이게 끝이라고. 그럼 이것만 딱 정리해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 이거 공부했나? 했나? 맞지? 그러면 내가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분기가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과목에 체크리스트가 있을 때 이게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되고 있는 거지. 나 이번 달 이거 체크를 했나? 안 했다면 스탑. 한 이틀 동안은 이거 체크해야 돼. 정리해야 돼. 까먹었을 테니까. 그렇지?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밥 먹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지? 그래서 똑같아요. 저희가 배우는 것처럼 같이 기본 배울 거고, 중요한 기본은 뭘 하는 거야? 합의를 배우는 거지. 근데 합의를 배운다기보다는 처음엔 뭐다? 숙지하자. 맞지? 이해할 때는 뭐죠? 이해하는 거는 심하죠? 문제를 통해서 그 합의를 적용을 해보고,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짜 왜 그럴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가 수학적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죠. 아, 그래서 이게 하다고 하는 거. 그럼 받아들이면 되겠지. 됐나?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게 끝났으면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지. 뭘 반복해? 문제를 반복하는 게 아니지. 그 합의를 반복하는 거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내가 이러죠. 너 뭐하니? 선생님 이걸로 하라고 했잖아. 소설 쓰지 말고 다시 한번 규정이 맞는지 봐봐. 조건. 아, 네, 이걸로 할게요. 조건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조건 부합하는 합의를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그런 것들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분석학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를 죽이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알겠지? 저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못 따라가겠어. 이러면 안 된다고. 분석해서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라고 해? 이거 회사였으면 그럼 너 나가라. 회사에서 이러지.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스스로가 난 저게 패죽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버티면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한 텀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왜 저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지라는 생각으로 답변이 자기 스스로 하게 된다고.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대화, 수업을 통해서 녹아들게 되면 돼요. 녹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우리가 할 거고요. 알겠죠? 거기는 공통점이 있겠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산염기를 침전 EDTA 적정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적정 곡선 그린다고 했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도 있겠지. 그 차이점에 따라서 어떤 곡선에 있어야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구분하면서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별에 따른 실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실험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읽다가 지치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읽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요소가 핵심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확인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으니 어떤 예를 들어 조건 유형 1번 이거는 어떻게 푼다. 조건 유형 2번 이거는 이렇게 푼다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오히려 실험 문제가 훨씬 더 뭐예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실험 문제가 잘 안 나오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치? 사실은 실험 문제로 다 내야 돼요. 분석화학은.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다 가르쳐 주는 거라 할 게 없어. 그럼 다 2점짜리 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너무 쉽다. 왜? 다 주어졌으니까. 네. 그 다음, 개념에 해당하고 있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적절하게 뭐 해야 돼? 실험 과정에 녹여내야 되겠지.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뭐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왜 이 실험은 예를 들어서 왜 얘는 염기성 지시약을 썼지? 산성 지시약 쓰면 안 되나? 봤더니 답은 염기성 지시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산성 지시약을 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개념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 개념적인 지식은 산염기 평형, 침전 평형, EDTA 평형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본은 전부 다 산염기 평형이에요. 다시요. 기본은 뭐라고요? 이유는 쓰라고 한다면 기본은 산염기 평형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보고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 거지. 이건 왜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아, 그러면 합의를 누구나 타당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합의가 된 거지.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시험 문제 그거 하면 왜 안 되는지 한다면 그 이유를 쓰시면 되고. 그러면 적절한 지시약을 쓰려면 염기성 지시약 쓰세요.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키엘달 분석법 할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다고? 빠른 게 중요하죠. 정확해야 돼요. 정밀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한 문제 풀었는데 30분 걸렸어요. 와우. 난리 난 거죠. 그럼 90분이면 세 문제 풀고 끝나는 거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4점짜리여도 문제 푸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침전 평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지만 나머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가 대단히 빨리 풀려요. 대신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분석에서. 산수예요. 뭐라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맞았는데 뒤에서 어떻게 돼? 왕창 무너져요. 그래서 분석학을 갖다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첫 페이지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첫 페이지가 흰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그걸 뜯으세요. 그래서 분석 문제만 거기다 푸세요. 쭉 해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풀죠. 문제 바로 밑에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놓고 거기다 쭉 푸니까 이쪽 저쪽에 쓸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 다음 넘겨서 푸는 게 아니라 이어서 쓸 수 있죠. 이어서 쓰면 어디서 틀리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 여러분 항상 칸 밑으로 내려가면 틀리잖아. 그치? 그래서 분석 문제, 세 문제만 일단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한다면 양자 문제, 맞죠? 또는 연력학 문제 한 두 문제만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5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문제 바로 밑에다 푸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검산도 바로바로 되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이거 뜯으면 안 되지 않아요? 첫 페이지 보세요. 그거 시험지 어차피 내 거잖아. 내가 집에 가져가는 건데 훼손하든 말든 내 마음이지. 무슨 상관이야. 그럼 왜 첫 페이지의 뒷부분을 흰 걸로 해놨느냐. 교육학은 저게 있죠. 연습지를 따로 2장을 주잖아. 근데 전공은 따로 없으니까 첫 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매 교시마다 2교시하고 3교시는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멍하니 밑에다 이거 좁아 어떻게 이거 다 쓰지 그러지 말고. 알겠죠? 이게 실제 시험장 가면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도 계산 문제가 있는데 서로 겹칠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문제는 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겹쳐버리잖아. 그냥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러면.
안정감 있게, 알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강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거고, 교재는 해리스죠? 이거는 스쿠그죠? 네. 그래서 두 권의 이설의 책을 갖다가 중요한 그림들을 집어넣고 규약적인 부분들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규약까지 다 집어넣으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책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 책을 인쇄도 안 받아요. 저는 인쇄도 안 받아요, 이거를. 이유는 그 책값을 낮추려고. 요즘에는 책이 너무 비싸서 이 앞에 겉표지 있잖아요. 겉표지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칼라로 돼 있는데 그 비닐로 돼 있잖아요. 겉표지 하나가 그게 8,000원이에요. 그게 8,000원이라고. 엄청 비싸죠? 요즘에 장난 아니라니까요? 물론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가 있는데 금방 훼손돼 버리니까. 네, 그거 평생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근데 분량을 좀 줄이려고 한 거고, 또 한 가지, 분량이래. 인쇄를 안 받아야 금액이 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 것보다 이 책이 더 싸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이설의 책과 중요한 내용들 집어넣어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끝났네요. 진행 방법과 방식과 순서는 이건 동일합니다. 저희가 화요일은 3시간, 수요일은 6시간에 걸쳐서 할 거고요. 네. 강의 끝나고 나서 3시간짜리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주에 배웠던 거 알겠죠? 저희가 스타디를 할 건데, 지금 직강생분들은 그거 찍고 있죠? 판사한 거. 그거를 제가 여기 영상에다 올려놓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거는 인강생분들한테는 제공하기는 어려워서 직강생분하고들만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분석학에 있어 평가 영역 및 요소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분석학의 기초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딱 한 번 나왔죠. 앞뒤로는 없어요. 그런데도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초적인 것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할 거고요. 나머지는 패턴을 보면 여기 보면 침전이 있죠? 산염기 있죠? 전기화, 기기가 있습니다. 나오는 류를 갖다가 보면 요때만 빼놓고는요, 22, 23학년도 빼놓고는 무조건 어때요? 모든 영역이 다 나와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모든 영역이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거 출제는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 패턴은 그대로 가겠죠. 맞죠? 점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1.5점은 이유는 6이랑 같이 낸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적으로 또는 나오는 문항의 형태는 뭐하다? 대동소이예요. 그럼 기존의 이설의 패턴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이제 4년기 평가 영역 및 요소입니다. 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저희가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는 혼합물에 대한 적정 나왔고요. 그 다음 pH 완충용에 pH 완충에 또 혼합물이죠. 맞죠? 또 혼합물인데 형태가 이거 너무 자주 나오니까 바꿔서만 낸 거야.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그럼 이건 적정이고 이건 pH 완충용 얘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유형의 이설의 패턴이 뭐하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네. (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분석화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화학 설명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